이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일본 디지털 카메라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경기도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디지털 카메라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급격히 준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 화질과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6월까지의 디지털 카메라 총 생산량은 약 731만 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0년 1억 2천만 대의 10분의 1조차 안 되며 불과 2년 전인 2017년 상반기 생산량 1268만 대의 절반 수준입니다. 니콘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각각 14%, 51% 줄어들었고 소니는 지난해 매출이 15%나 줄었고 영업이익도 9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시장 맹주로 불리는 캐논 역시 매출이 17.8%가 줄었고 영업이익은 자그마치 72%가 줄었습니다. 여기서 일찌감치 디지털 카메라 사업에서 발을 뺀 삼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1990년대 말 디지털 카메라에 진출해 꾸준히 연구 개발하여 2010년엔 APS 미러리스 카메라 NX10을 출시했습니다. 성능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일본 기업 브랜드에 공격적으로 도전하며 기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삼성은 돌연 사업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고 스마트폰용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디지털 카메라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삼성은 그동안 축적한 기술로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연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삼성은 세계 모바일 이미지 센서 시장 1위 소니를 맹추격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일본이 삼성의 반도체 소재로 경제 보복을 해와 발목을 잡으려 할 때 삼성은 소니도 엄두조차 못 냈던 세계 최초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발표합니다. 소니를 더욱 충격적이게 만들었던 것은 그동안 소니 이미지 센서를 쓰던 중국의 거대 스마트폰 기업들이 삼성 이미지 센서를 선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카메라 업체들이 뒤늦게 위기에 봉착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카메라 사업부 매각설까지 나올 때 삼성은 웃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성장한 중요한 이유라고 말해온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제대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AI, 5세대 이동통신, 전장, 바이오 등 4대 미래 성장 사업을 중심으로 180조 원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G도 구광모 회장이 부임하면서 선택과 집중 행보를 더욱 가속해왔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2차 전지와 OLED 등을 언급하면서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전략적으로 육성할 사업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과감하게 LG전자는 연료전지 사업을 청산했고 LG 디스플레이는 일반 조명 사업을 철수시키는 등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LG는 로봇 전문기업 로보스타와 자동차용 접착제 전문기업 유니시를 인수했고 미국 화장품 업체 뉴에이본과 케이블 TV 업체 CJ헬로를 인수했습니다. 또한 LG전자는 2011년부터 2천억이 넘는 비용을 투입한 스마트폰용 AP 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사물 인터넷과 로봇, 전장 부품 등에 들어가는 AP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판매 전략도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판매가 부진해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SUV와 친환경차의 비중을 확대해 실적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실적이 안 좋은 아슬란과 엑센트 판매를 중단했고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V80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안이 될 만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와 동남아시아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신차 개발과 판매망 확대 등을 위해 500억 루피, 약 8,770억 원의 대규모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혼신을 다해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모노즈쿠리. 이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은 일본 제조업체들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만들었고 부품과 소재 산업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세계 최고를 자부하며 안주할 때 한국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하며 놀라운 속도로 따라갔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경영할 때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이 예정대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나서 구직자들의 숨통을 틔웠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SDS 등 삼성 계열사들은 7일 채용 홈페이지인 삼성커리어스에 2020년 하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이들
계열사는 오는 1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으며 10에서 11월 중 직무적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면접을 진행하고 12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또 삼성은 그동안 몇 개 학교에서 진행했던 직무적성 검사도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공채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했다. 삼성은 올해 상반기 공채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직무적성 검사를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실시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쳤다. 또 앞으로도 직무적성 검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 일로 삼성은 지난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속한 총 4만 명 신규 채용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80조 원 규모의 투자와 4만 명 신규 채용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규 채용 규모는 이미 지난해까지 상계년 목표치인 약 4만 명의 80% 이상에 달했다. 삼성은 지난 2년간 안팎의 경영 환경이 좋지 못했음에도 당초 약속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19 확산,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까지 불거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삼성은 올 연말이면 모든 약속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다. 삼성 관계자는 최악의 취업난 속에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반영해 하반기 공채를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다며 몇 명을 채용할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대내외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초 약속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가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 시장에서 국내 업체로는 최대 규모의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따냈다. 삼성전자가 세계 5세대 통신 장비 시장 지배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7일 오전 버라이즌과 7조 9천억 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정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버라이즌은 미국 1위 통신 사업자이자 세계 이동통신 매출 1위 사업자이다.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에 2025년 12월까지 5년 반 동안 5세대 통신 장비를 포함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하고 설치, 유지, 보수를 맡는 게 계약의 주요 뼈대이다. 국내 통신 장비 공급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으로 세계 최대의 이통 시장이자 세계 개지국 투자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주요 장비 공급 업체로서 인정받고 향후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보안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를 배제한 미국 통신 장비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기술, 보안 검증을 통과한 이번 계약은 5세대망 구축을 추진하는 각국 시장에서 삼성이 화웨이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30여 년 전 통신 장비 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5세대 기술과 장비 개발에 뛰어들어 기술 표준을 주도해왔지만 지난 1분기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3.2%로 세계 4위에 그친다. 통신망 구축은 단일 부분만이 아니라 기존 네트워크와의 연계성, 기술 지원, 안정성 등 복합적 통신 운용 능력이 고려돼야 하는 터라 풍부한 구축 사례가 부족한 삼성전자로선 힘든 시장 환경이었다.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의 80% 가까이를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등 톱3가 과정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에서 LG U+가 논란에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5세대 장비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한 데에는 해당 지역의 4세대망을 화웨이 장비로 구축한 것도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이런 시장 구조는 미국의 중국 제재 본격화로 흔들리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잇따라 5세대망 투자에서 화웨이를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계약을 두고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앞으로 커질 화웨이의 일자리를 메울 수 있는 유리한 레퍼런스를 추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미국의 스프린트를 시작으로 버라이즌, AT&T로 5세대 장비 공급처를 차츰 확대해왔으며 올 들어서는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로 구축 사례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이번 버라이즌 공급은
기존 사례와 달리 네트워크 구축, 유지, 보수를 포함한 대규모 장기간의 계약이라는 주목받는다. 이승훈